오늘은 구독자 분 중에서 여러 번 가덕도 고인돌 유적에서 나오는 서양인 유골에 대해서 요청하신 분이 있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는 최근에 유전자 분석 기법의 발달로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는 면에서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대 인골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라서 아직 학문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학문 간의 공동 연구가 중요한데 보수적이고 교도적인 한국 사학계에서 이런 결과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가덕도에서 도대체 어떤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냐?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 인골인 가덕도 장안 유적의 인골의 DNA 분석해본 결과 모계 쪽에서 H 형태의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이 유전자는 독일의 고대 인골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침 독일에서도 굴장이라고 하는 형태 즉 팔다리를 구부려 하반신을 상반신에 붙이는 특이한 형태의 매장 풍습입니다. 실제 가덕도에도 고인돌 유적이 나오고 있고 고인돌은 주로 한반도와 유럽에만 분포하는 유적입니다. 이 유적이 발견되었을 당시 그러니까 7년 전 언론 발표를 보면 한국인 조상 중에 유럽인이 있는 것 아냐? 하는 내용으로 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7년 사이에 고대사와 인력을 뒤집고 새롭게 해석해야 할 새로운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스톤헨지를 예를 들어보지요. 지금까지는 이 유적이 고대 유럽인의 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지만 고대 인골 DNA 분석 결과 이 스톤헨지를 만든 사람들은 현대의 유럽인 즉 서양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스톤헨지를 만든 종족은 따로 있고 이 종족을 오늘날의 서양인들의 조상이 유라시아 지역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고인돌 관련해서 유럽 유전자가 나오고 유럽에도 고인돌이 있으니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은 서양인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가덕도에서 서양인 유전자를 가진 7000년 전 유물이 나왔다. 이런 표현은 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백인과 동양인을 외모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먼 오래전부터 유럽에 지금의 서양인과 같은 인종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 백인종이 생긴 것은 겨우 1만 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유럽이 아닌 유라시아 지역이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오면서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지금은 멸종된 호모사피엔스의 친척인 네안데르탈인과 혼혈이 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호모사피엔스보다 뇌의 용량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유전자는 다양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기마의 풍습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마의 풍습 덕분에 인류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혼혈이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가덕도에서 서양인 인골이 나왔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중앙아시아에서 겪었던 많은 변화들의 한 과정 속에서 이 가덕도에 서양인 유전자가 일부 포함된 인골이 나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유전자 분석을 한 학자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순수한 서양인 백인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 혹은 한민족이란 집단은 유전자, 즉 혈흔으로 정해지는 것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한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 여성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 흑인 여성은 유태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유태인의 기본 조건으로 백인종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태인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피부색, 어떤 지역에 살았느냐가 아니라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이 인종은 19세기 말 이디오피아에 선교를 하러 간 백인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기독교 전파의 목적으로 갔다가 안식일과 음식물 금기법규를 모두 지키는 이들을 보고 기독교 선교사들은 즉시 이 인종에 대한 보고서를 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삿 할랍이라는 유대인 학자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유대인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염원해왔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한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즉 혈연관계이냐 하는 것을 넘어선 사상 문화의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한 민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상 신앙이 한 민족을 결정한다면 한 민족의 정체성은 언제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정경희 교수가 새롭게 출간한 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문명과 한민족의 형성이라는 이 책에서는 기존의 홍산 문명의 원형으로서 장백산 문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교수가 주목하고 있는 백두산 서편 지역에서 발굴되는 통화만 발발자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만 발발자 유적은 3층 원형재단과 사각형 방대, 곰소도상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6,000년 이전의 한민족의 사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가덕부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 유적입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 따르면 이 시기는 선사시대처럼 늦들이지만 이미 이 시기에 백두산 근처에는 한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던 시기입니다. 이들 중에서 일부 용감한 사람들이 고래를 잡는 루트를 따라서 부산까지 정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중앙아시아에서 백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이 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가덕도 유적을 만든 사람들의 도상 수천 명 중에서 중앙아시아인이 섞여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향후 유전자 분석 결과들이 기존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대의 다문화 과정에 한국인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